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제포럼을 맡고 있는 안남일 회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축제포럼 학술회의는 이제 81번째인데요. 벌써 이제 80회가 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우리가 축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학술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축제판에 많은 변화도 있어 왔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존의 여러 지금 언론이나 그 단체들에서 뭐 코로나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조금 현장의 경험을 좀 살린 어떤 대응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81차 학술 세미나 제목을 대응 방안 모색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오늘 그 발제자 세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한국이벤트협회 전 회장이신 신백수 회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전국의 축제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생각을 잘 조금씩 정리해 봤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발표는 우리 그 위너스 커뮤니케이션의 장윤열 대표님이십니다. 예, 이 소도의 그 감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또 학술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너스 커뮤니케이션의 장윤열입니다. 공연 배급사 쇼거래 대표이기도 하거든요. 여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서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좀 여기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제자는 우리 축제연구소 페랩의 박승규 대표님이십니다. 오래간만에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발표 우리 신백수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로 제 이름 그대로 신백수 컴퍼니 운영하고 있고 현재 충북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했는데 이 모습처럼 우리 원태 축제 이전의 모습처럼 마음껏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마도 온택트 축제 전망과 과제, 앞으로의 과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온택트 축제에 대한 전망을 먼저 살펴본다면 기존 축제 형태의 급변으로 인해서 온오프라인의 병행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급진전과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의 디지털 뉴딜 등이 추진되어 있고 기존의 직접적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축제가 앞으로 향후엔 뭐 1년이 될지 추후 계속이 될지 일이 되겠습니다만 온오프라인의 병행하는 형태로 해서 변화가 가속될 전망이다라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새로운 일상의 뉴노멀의 현실화에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축제 형태가 점진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또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주에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그 청주 예술제가 약 40여 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을 함께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를 보면 원태트 축제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디지털 장비 확충이라든지 전문 인력, 기술 디지털 전략에 관련된 이런들이 정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고 또한 유료 축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런 그 오프라인 상에서의 축제도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수익의 창출 모델이 요구될 수 있는 증대를 볼 수 있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기존 축제 형태의 급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 오프라인 축제의 리얼성이라든지 감동 제공, 한계점 극복을 위한 기술적 노하우라든지 온라인 특성에 대한 통신망, 예를 들면
네트워크 구축의 확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오프라인은 병행이 되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큰 그 병행의 가속화되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재 우리가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견됐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택트형 축제 및 공연 예술은 어떤 신산업에 대한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이 앞으로의 그 축제의 전망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먼저 시대가 바뀌면서 인공지능, AI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과 융복화의 빠른 어떤 진전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떤 비대면 비접촉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온택트형의 축제와 공연 예술 또는 관련 산업 기반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요즘에 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 중계팀이라든지 동영상팀이라든지 무척 수익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융복합화되는 AI 그 등으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신산업에 대한 기반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에 대한 축제 기획이든지 행사 운영 방식 또는 단순한 장비 대여 이런 등의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또한 디지털 사고방식의 어떤 입체적 그 축제 기획이라든지 행사 운영 및 첨단 디지털 복잡 장비 그리고 관련된 산업 영역 기반과 수요가 아주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동안의 어떤 일반의 그 아날로그적으로 장비라든지 작은 행사 운영 방식들이 크게 바뀌어지고 위축되는 반면에 새로운 디지털 사고방식의 입체적 축제 기획이 바뀌어지고 확대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반적으로 온택 축제가 공연예술 신산업에 대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그 노무 인력 중심에서 그동안에 저도 뭐 예전에 보면 그 의자를 깔고라 뿐만 아니라 뭐 무대 천막, 음향, 조명 등 실제로 그 노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서 오프라인 상에서의 접촉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관련 전문 인력들이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중계팀뿐만 아니라 다양한 AR 드론이라든지 VR 등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축제 행사 연출에 있어서도 첨단 과학기술 장비라든지 활용한 영상 구현과 과학예술, 소셜 아트에 대한 기반이 새로운 연출력과 효과적이고도 광범위한 어떤 연결망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산업 간의 협업적 협력 기반, 다시 말해 이건 어떤 관련 산업 간의 협업에 대한 것들이 산업이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전에 어떤 고려하지 않았던 영상 기술이, 물론 이제 요즘도 LED라든지 파사드라든지 다양한 그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영상 기술 또한 편집 기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들이 관련 산업과 융복합해서 디지털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축제에도 이런 전문 인력들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분야에 디지털 분야에 증대가 예상될 것으로 앞으로의 온택트 축제가 그렇게 변하지 않겠느냐. 단순 노무 인력 중심에서 디지털 관련 전문 인력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혁명의 트렌드 변화를 잃지 못하고 또한 기존 방식의 어떤 직접적으로 대면 형태의 오프라인 축제의 그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겠다. 이것이 이제 온택트 축제에 대한 전망이나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의 디지털 발달도 물론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어떤 기존의 그 단순한 노무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에서 있었던 일들이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려웠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택트 축제에서는 과제를 몇 가지를 좀 본다면 디지털 격차의 양극화에 대한 소외된 문제 해결이 있을 것이다. 노년층이라든지 장애인 등등 어떤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디지털의 소외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디지털 활용 영향에 대한 강화라든지 인프라의 기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제로 큰 문제인데, 곧 디지털 격차의 양극화에 따른 소외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또는 와이파이 환경이라든지 네트워크망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환경에 대한 적응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노년 또는 장애인들 여러분들이 소외된 계층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디지털 환경이라든지 언택축제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의 기존 업계의 혁신적 변화와 대응의 혁신은 경쟁력 상실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와 기반 장비의 확충 및 활용이 요구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언택트 축제가 좀 더 강화가 되고 그렇게 변하게 된다면 디지털 그 서두의 그 전망도 그렇게 봤습니다만, 그런 전망에 대해서 과제가 결국에는 이런 분야의 그 업계의 혁신적 변화라는 것이 있다. 그런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경쟁력에서 상실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뻔히 눈에 보인다. 기존에는 어떤 그 장비라든지 새롭게 그 디지털 시대에 맞춰가는 영상 장비뿐만 아니라 AR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저희 회사도 제가 3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현장에서 또는 그 곳곳에서 다니면서 누벼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느낀 것처럼 가서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때는 너무 인력적으로 아마 저도 무척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뭐 그 예를 들어 음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혹시 그 방송을 들고 계신 분 중에 자가 스피커 또 다이나코드라든지 다트라든지 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축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그 음향을 기억하실 텐데 저도 그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도 옛날 그 시대 1980년대 중반 초반에 있었던 장비들인데 새로운 장비들로 디지털 믹싱이라든지 디지털 영상 장비들이 무척 바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이제 그 기술 장비뿐만 아니라 그 전문 인력들이 새롭게 그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축제 성공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절되는 직접 대면과 현장 감동, 이게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체험 효과에 대한 극복을 통해야 되겠다. 그 언택트 하면 물론 양방향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방적 소통 단절의 비대면 축제는 현장에 일어나는 감동적 체험이 단절에 대한 효과성이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런 거 단절이 되기 때문에 효과성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경쟁력 상실에서 축제 행사 효과가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 현장에서만이 느끼고 감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 언택트 축제가 가져오는, 물론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영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감동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직접 대면의 현장 감동을 많이 느낄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어떤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성과 창출을 위해서 이런 전략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축제 근본적 한계성이라든지 제공에 대한 불가,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연락을 할 텐데, 물론 그 축제장에 가서 보면 그동안 저희도 행사를 축제 끝나고 나면 와서 설문지도 잡고 축제 이후에 그 평가를 통해서 다음 축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도 축제 추진위원회 등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언택 축제의 경우에는 오감 중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이라든지 들을 수 있는 청각들은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야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촉각 등에 대한 현실성을 전달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현장들이 현장의 생동감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온태축제의 경우에서 자칫 어떤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형태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라는 염려가 되고, 이를 보다 개방적이면서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술적 노하우를 접목을 해서 실시간 접속을 위한 어떤 대응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되는데, 이런 것들이 틀에서 보면 결국에는 축제의 어떤 근본적 한계성이라는 것이 온택트로 제공이 불가한, 현장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만족도에도 불만이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시간에 맞춰 정확히 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린다든지 어떤 분야라든지 처리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져 부족하기 때문에 짧아서 대기 및 처리 시간이 대면 접촉이 감소할 것이다. 서로 물론 요즘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힘들어질 텐데 대면 접촉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될 것으로, 처리하는 시간과 대기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접목으로 해서 어떤 디지털 전문 인력들이 하게 되면 활용 용이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온택트형 마케팅 강화가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SNS라든지 다양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에도 쓸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 시장 접근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촬영을 해서 VCR을 통해서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생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잠재국의 확보에 용이성이 있다. 물론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감동이 있지만 비대면을 통해서 잠재적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사오는 것 같은데 빨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소외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렸던 장애인 또는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는 디지털 격차가 있어서 단순한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소외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과 소통이 직접 접촉하기 단절, 물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에 와서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제는 접촉이다라고들 강하게, 저도 그 분야에 찬성하는 분야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불가하기 때문에 현장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바로바로 가능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온라인상에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필요할 때 즉시 대응 못하는 것들이 어렵겠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일자리가 감소, 이런 것들도 문제 아닙니까? 온택트를 통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몽골려 천막부터 여러 가지들이 일자리들이 감소하는 문제,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매장 한두 개에서 사이버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가 장비 및 전문 기술이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온택트 축제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기술이 확보가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 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백수 대표님께서 예. 온택트 축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예. 온택트 축제의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인식 문제, 그다음 이 온택트 축제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과제들, 뭐 예를 들면 인력 확보라든지 장비 확충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축제의 본질인 이 대면의 결여를 우리가 이 온택트 시대에 어떻게 만회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지금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온택트 축제 문제는 가성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윤열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온택트 축제 문제는 가성비다. 좀 의아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문제는 가성비다라고 할 수 있고 핵심은 가성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만약에 이제 지역 축제 결정권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시군에 뭐 시장이나 군수가 있을 건데요. 제일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100명이 이제 관람객이 있는데 과연 1000만 원 이상의 가수를 섭외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10,000명이 있다면은 10,000명의 뭐 시민이나 국민이 있다면은 1000만 원 이상의 그 가수를 충분히 섭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은 현재까지 그 이벤트가 이제 그 가성비 오프라인에서 가성비 차원에서 봤을 때 10,000명의 이제 그 직객 수를 위해서는 어떤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음량, 조명, 무대 등 이 시스템도 이제 그 대형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객과 이것을 운영에 아주 잘할 수 있는 이벤트의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필요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그 이벤트 기능 중에서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집객의 기능, 이 팬데믹 시대가 도래되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의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상의 집객은 상당히 무의미해진 그런 경우가 됐죠. 자,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행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행사가 있고요. 중계를 하는 무관중 행사. 그래서 이제 모든 시스템 똑같은데 객석이 사람이 없고 중계 카메라가 있는 무관중 행사. 그리고 소규모 행사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방에 한 뭐 2천만 원짜리 이제 행사라고 치면은 이것을 2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하는 그런 뭐 소규모 행사 이런 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각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브 스루 행사 같은 경우에는 투입되는 비용들은 상당히 높아요. 일반적인 행사와 똑같이 투입되는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그런데 관람객 수가 현저하게 적게 되죠. 또 두 번째 무관중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계를 하긴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상당히 이제 그 작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한 방에 뭐 2천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투입이 됐을 때는 콘텐츠가 굉장히 뭐 좀 가수라든지 뭐 시스템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소규모로 이제 예산을 쪼개기 때문에 좋은 게스트라든지 콘텐츠를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 그리고 이벤트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가성비를 높이는 제안을 해야 됩니다. 돈을 쓰는 주최자 그리고 이런 지역 축제의 결정권자가 쉽게 이 정도 돈은 충분히 쓸 수 있어. 이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이든 접촉을 하고 대면을 할 수 있고 온라인상이라든지 그래서 쉽게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획들이 필요하게 되죠. 자, 가성비를 높이는 제안. 현재 이 팬데믹 그 시대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어떤 식이든 온라인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에 관한 여러 가지 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죠. 예를 뭐 들면 밑에 보시겠지만은 VR이라든지 AR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화상회의 뭐 솔루션 줌이라든지 화상회의 솔루션 그리고 유튜브 그 중계 또 중계뿐 아니라 여기 마케팅 기법까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요즘 또 첨가되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도가 높아야지 가성비를 높이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펼쳐졌던 행사들 중에서 두 가지 좋은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가 이제 벤츠 쪽에서 했던 마라톤 대회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한 그 정도가 참가한 행사였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자기가 각자 위치에서 각자가 이제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도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 벤츠를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성공하는 행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BTS라든지 SM 랜스 콘서트를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행사가 그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BTS, SM의 어떤 콘서트 티켓 값이 뭐 16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가격이 뭐 3만 원, 4만 원대로 확 다운되면서 어떤 그 평등한 소비자한테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수익성 차원에서도 그전에는 10,000명, 2만 명이 모이려면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상황 때문에 콘텐츠만 좋다면 10만 명, 20만 명. 그래서 표를 3만 원, 4만 원 받더라도
곱하기 10만, 곱하기 20만을 하니까 훨씬 더 수익성이 증대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성공 요소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개 다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퀄리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튜브 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유튜브 중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질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기든 축제든 행사든 브랜드 파워를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 온라인상의 집객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좋은 하드웨어 시스템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퀄리티라든지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들을 그 결정권자들한테 제대로 설득을 해야 되고 좋은 예를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온택트 축제라든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VR 전시입니다. 그 가상 공간에서 하는 전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전시 파트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화상회의 솔루션이라든지 해결 못하는 그 공간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상 공간에서는 충분히 지금 그 자료 화면처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공간에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볼 수 있죠. 앞으로 이게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직접 찾아가는 뭐 전시라든지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차량들이 있었는데 이런 차량들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라든지 관람객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 체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체험 킷을 주고서 그래서 이제 뭐 체험을 한다는 그런 방편이 있는데요. 뭐 요즘 그 TV 프로그램 보면은 백파더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느낄 수 있듯이 같이 요리를 하고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서 같이 이제 소비자들과 대면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꼭 그 오프에서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보면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각 방면에서 또 많은 기획자라든지 이벤트 회사 그리고 뭐 컨벤션 회사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뭐 기술이라든지 이해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런 다채로운 시도가 꼭 빛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장 대표님 발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온택트 축제를 우리가 그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그 온택트 축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현재에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발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집객의 의미는 지금 정말 없어진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우리 지금 발제를 들어봤지만 일단 이제 다가오고 있는 또 이미 도래한 이 온택트 축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우리 축제인들의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발표 온택트 축제의 한계성에 대해서 앞에 두 분 발제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승규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제 두 분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의 논조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뭐 달리 있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전시라던가 아니면 그리고 공연 콘텐츠들이 아닌 저희가 흔히 이제 말하고 있는 축제, 지역 축제라던가 공동체 놀이로서의 축제에 일단은 포커싱을 좀 맞췄다라는 부분, 거기에 좀 최적화돼서 좀 고민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축제를 대행하는 뭐 기획사나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축제를 전체 발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봤다는 그 차이 때문에 약간의 논조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축제 그리고 뭐 랜선 축제 등등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도 상당히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된 35개 축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실상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온라인 축제를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온라인 개최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거에 비해서. 35개 축제 중에서 온라인 축제가 진행되는 것은 불과 5개에 지금 불과했거든요. 약 퍼센테이지는 14% 정도 되고, 이것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 1000여 개를 아마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퍼센테이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축제 컨텐츠로서 이제 활용될 수 없는 좀 작은 축제들이 더 많이 그 안에 집계되기 때문에요. 아마 더 작은 수의 온라인 축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될 것은 지금 많이들 지금 예견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축제를 뭐 그렇다고 하지 않고 안 하고의 선택적인 문제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온라인 축제는 축제계에서 여전히 유일한 선택지로 좀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온라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온라인 축제 발전에 있어서의 새로운 그 대체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뭐 트렌드적인 도구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도구로서 우리가 온라인 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서는 저는 온라인 축제의 한계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역설적으로 저는 온라인 축제가 오히려 우리의 대안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 역설적으로 좀 축제를 좀 약화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작용하는 거에서 저 우려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앞에 발제해주신 장윤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온라인 축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공간에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지역 축제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고연령대 많은 참가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의 저연령대 참가자들도 있고요. 대부분 이 두 가지의 저연령과 고연령대의 참가자들은 디지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방에 계신 고연령분들에게서는 사실 온라인 축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 현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축제 컨텐츠 자체가 우리가 뭐 기지시 줄다리기나 그리고 뭐 들불 축제나 그리고 뭐 해외에는 여러 가지 그 뭐 토마티나 라토마티나나 아니면 뭐 투를 뭐 상징하는 산페르민 축제 등등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온라인상에서 재현 불가한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축제가 우리가 새로운 대안으로 이해하기는 하고 있으나 사실 온라인 축제는 축제 자체 기존에 갖고 있는 전통적 그 축제의 컨텐츠를 재현하는 거는 사실상 애초에 불가한 것이 아닌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재 온라인 축제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축제에서 하고 있는 공연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에서 중계하는 일차원적인 방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뭐 가히 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점진적으로 뭐 대단하게 드라마틱하게 발전될 거라고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VR이나 AR 기기들이 이미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온라인 화면이라는 제한된 화면 속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평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속에서 오히려 그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너무 많은 그 문화의 컨텐츠들을 업로드하고 그 안에서 유통하면서 오히려 문화예술의 가치들이 하락되고 그에 따른 지적 재산권의 문제들이 오히려 편승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이 축제에 있어서 핵심은 공동체성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더욱더 사회가 개별화되고 핵가족대 시대에서 이 축제만큼 공동체가 함께 놀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의 지역 문화를 형성해내는 그런 단위 구조는 없는데 사실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우리의 축제가 계속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속에서 계속 멈춰 있다라고 하면 유일한 우리의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멈춰질 거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그 온라인 축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축제들이 많이 온라인 축제에서는 많은 성공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또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뭐 상인이나 지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축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과히 특산물이 좀 팔렸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 축제가 온라인 축제로서의 성공이라고 사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온라인 축제가 공연을 중계하거나 그리고 온라인 개막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을 또 역시나 좀 중계하는 되게 좀 일차원적으로 그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축제가 오히려 과거 오프라인에서도 문제 제기되었던 축제의 획일성이 온라인에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축제가 온라인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는 오히려 이미 지금 뭐 온라인 트로트 공연이라든가 그 온라인 안에서 유명 가수들을 섭외해가지고 그것을 중계함을 통해가지고 그 온라인 축제에 대한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미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오프라인에서 문제 제기했던 그런 획일화되는 그 축제 문제를 역시 온라인으로 가져오면서 그 획일성을 더 가속할 거라는 좀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그 온라인 축제 몇 가지에서 특히 뭐 어떤 축제라고 딱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떤 축제에서 310만 명의 조회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공 사례로 나온 바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축제 개막식에서 실시간 조회수가 1만 5천 명이 넘었다라는 것을 하나의 기사화해서 그 성공 사례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존의 오프라인 축제에서도 그 축제 지역성 그리고 지역적 특색 그리고 축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공동체가 결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축제 순 기능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단순하게 관람객 수에서만 그 축제의 성공 여부를 좀 판단했던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지적한 바 있는데 역시 온라인 축제에서 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축제 성공 여부를 허수가 상당히 많은 조회수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서 유튜브 안 내에서 축제 공연들을 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축제 발전을 하는데 오히려 그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구조와 풍토를 좀 조장할 우려가 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온라인 축제는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선택지라고 합니다. 대신에 온라인 축제가 만을 구현하기보다는 온오프라인 형태의 믹스되어 있는 하이브리드형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온라인이 우리가 추구하는 유일한 그런 대안이 아니라 오프라인 축제를 그래도 최소한 우리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향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축제 개최의 발판과 그리고 축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건데요. 일단은 코로나 지금 1단 생활 거리두기 단계 그리고 그 코로나 지금 1단계 상황에서는 최소 실내 50명 그리고 실외 100명 정도의 집객을 할 수 있는 축제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것들이 분산과 장기화라는 측면에서 밀접과 그리고 밀촉 그리고 밀폐라는 것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다양한 거리두기나 뭐 관람형 텐트 그리고 뭐 관람형 블럭 그리고 드라이브 콘서트 등등으로 기존의 방식을 좀 파괴하는 형식적 파괴가 오히려 온라인이 축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새로운 오프라인적 축제를 만드는 아이디어와 기획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적인 축제와 이슈성 캠페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집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들 찾아가는 공연 형태로 지금의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 일상형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방식들도 많이 좀 있고요. 네덜란드 코르스 준데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러한 축제보다는 축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미디어 파사드나 여러 가지 시각적 장치 그리고 사람들이 개방화된 거리 광장에서의 전시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축제들을 전통성을 좀 이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온라인 축제가 우리가 대안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역설적으로도 최근에 춘천 마임축제는 오프라인 축제를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은 중앙부처의 축제를 하지 말라는 권고로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춘천 마임축제를 취소를 했으나 하지만 거기서 취소한 것이 아니라 춘천 마임 백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마련해서 100공간에서 100개 이상의 그 공연 콘텐츠를 지금도 지금 몇 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춘천 마임 축제는 온라인 축제를 거부한 채 100% 오프라인 축제를 진행한 것이죠. 하지만
엊그제 추천 많이 주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역설적인 그런 사례가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온라인 축제를 향해 온라인이 대안으로서 온라인 축제를 만들려고 할 때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프라인 축제를 만드는 거야말로 진정한 기획자이고 진정한 축제 발전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궁극의 아이디어, 궁극의 기획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라는 그런 문제의식보다는 우리가 진짜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빠른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축제를 잠정 취소를 했고 대신에 내년이 2021년을 준비하는 추진 체계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지금 온라인 축제를 얘기하기보다는 코로나 이후 또는 코로나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에 준비한 축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좀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일이 아닌가 생각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쫓겨서 축제 때 준비하다면 2, 3개월의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 이런 거 사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기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그 물리적 시간의 여유를 통해서 시민 참여 방안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역량 강화나 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아카데미나 이런 축제 학술 포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에서 좀 심도 있고 진정성 있게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7일에 제주도에서는 탐나문화제 개막을 하고 있는데요. 탐나문화제 개막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은 오프라인도 정상적일 수 없고 온라인도 명확한 축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탐나문화제가 올해 59회가 되고 있는데 59회에서 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하기보다는 60회를 맞는 탐나문화제가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 생태계에 대한 파괴들 그리고 코로나불로 해서 지쳐져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저희가 새로운 코로나 시대의 축제를 준비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상정하고 그것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하는 방식으로 개막식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대안을 집착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후년을 좀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삼는 것이 좀 어떨까 좀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의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고 하는 대안적 고민보다 사실 저희가 축제가 계속적으로 취소됨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 구조에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지방 예산에 있어서 축제가 치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 예산들이 문화예술인한테 돌아가지 않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특히 한국 축제 포럼 안에 있는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그런 축제 의사결정 구조 문제 그리고 축제 예산이 문화예술 생태계 그리고 축제 생태계에 돌아가지 않는 문제 그리고 그나마 상설 조직이 갖춰져 있는 곳은 그나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축제를 해왔는데 그러지 못한 축제들이 대부분 비상설 조직을 갖춘 축제들입니다. 이러한 축제 상설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고민들 실체적이고 정말 진정성 있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것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순규 대표님 발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규 대표님께서는 온택트 축제의 한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존에 우리의 어떤 축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들이 온택트 축제로 인해서 함몰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온라인 축제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향후 축제를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삼으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는 이런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앞선 발제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또 해당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세 분께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온택트가 됐든 언택트가 됐든 뭐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우리가 축제라는 어떤 기본 성격상 우리가 그 얼굴을 마주봐야 된다는 게 그동안의 통념이었는데
우리 발제자 세 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나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안이라도 찾아서 언택트라도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기본 틀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없는가, 모여서 축제를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직도 제 생각이 옛날에 젖어 있다라고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의견을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지금 상황에 저 발제에서도 뭐 느끼셨겠지만 지금 온라인 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은 축제의 새로운 대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유일한 선택지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축제를 저희가 하고는 있으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는 능동적으로 기존에 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축제들을 계속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에서는 좀 힘든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1단계로 좀 완화된다고 하면 충분히 야외에서 소규모 행사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은 이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지금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공연 콘텐츠나 또 작은 소규모 축제들이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 여론이나 그리고 각종 방송이나 매스미디어에서 지금 그리고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이라는 뭐 개념 하에 온라인 랜선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뭐 광고주나 아니면 축제를 하고 있는 결정거자들도 너무 쉽게 온라인으로 축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지로 가버린 게 아닌가.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축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지금 축제나 여러 행사에서 코로나 발생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만들어서 배포한 적은 있지만 충분히 오프라인에서 축제 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시도들이 오히려 온라인보다 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계 그 기관이나 그리고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등등 코로나 사태에서 축제를 했을 경우에 만일에 단 한 사람의 그 확진자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데미지는 쉽진 않겠죠.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온라인이란 되게 안전한 선택지를 찾는 건데 사실 거기 저희가 쫓아가기보다는 저희는 올해 기존의 축제들 그리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축제에 대한 방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도전하고 만들고 실험하고 기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울 것이 없고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되게 단순한 그런 그 기본적 원칙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분산형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미 지키고 있는 그 생활 방역 이 세 가지만 지킨다고 하면 충분히 오프라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오히려 오프라인 행사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회복 기세에 가고 그리고 향후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미리미리 오히려 더 만반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화상 회의를 세미나를 하듯이 이게 편리하다면은 이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분명하거든요. 그 2018년에 나왔던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그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10년을 기획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배경이 2032년입니다. 불과 10년 후거든요. 그때 되면은 우리는 무조건 두 가지 현실을 살게 됩니다. 가상의 현실과 현재 현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상의 현실이 그만큼 편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다 그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세미나가 약간 그런 쪽의 논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떤 식이든 온라인적인 사고가 장착이 되어야 된다. 올림픽 개막식은 하물며
오프라인 행사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TV 중계 행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편집 영상이라든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 물론 오프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은 사고 자체는 무조건 오프라인적인 사고에서 온라인적인 사고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연습들과 준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약간 강조를 하고 싶네요. 예. 예. 저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네네. 답이라는 건 없고요. 생각은 저는 어쨌든 온라인 축제 또는 온택트 축제는 그 현재 기존의 축제와는 전혀 정말 다르고 있어서 저는 접촉하는 축제가 정말 진실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잠깐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물론 시대가 변하고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저는 그 현재 그 제 나이에 비하면 아날로그를 더 좋아했던 세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많은 걸 좀 함께 보고 느껴보고 체험을 했던 현장에서 30여 년을 넘게 왔을 때 보면 축제는 그래도 역시 그 지금 자꾸 온택트 축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부 다 방향을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 코로나 종식이 빨리 이루어져서 일상의 전에 같은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주는 접촉적인 축제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장 청주에서는 모든 축제가 다 온라인으로 했고 특별히 이 고장은 그 농산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 축제,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가 주로 이루어져서 제 농촌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데 물론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판매를 통해서 뭐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같이 인간에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축제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축제는 오프라인이다 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 온택트 축제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자꾸 느껴지는 것이 좀 허무하고 좀 속이 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신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오프라인이다. 또 우리 장 대표님 네. 이 테크놀로지 발전과 더불어서 이 축제를 우리가 오프라인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꼭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 대한 일정 부분들을 우리가 허락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축제의 산업과 관련된 가치사슬 연구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지금 이제 이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온라인이나 이런 어떤 축제의 그 어떤 그 시행들이 산업적으로 어떤 이제 생태계의 변화를 갖고 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들이 생기고 기존에 그런 고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축제 산업계가 코너에 몰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회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디지털 사회로 이행이 이미 된 상태에서 디지털 기술의 어떤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고 그렇다면 축제 산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진행이 돼 왔어야지 정상적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지인분들하고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축제들이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이제 박성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걸 축제를 취소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갖고 내년도 차후에 축제를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R&D가 진행이 됐어야지 정상적인 거고 그래야지만 축제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걸 토대로 또 한 번 디벨롭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영민 대표께서 이제 수원 화성문화제 그 취소되면서 좀 이제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아쉽고요.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이미 사회가 개인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오프라인 축제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즐기고 뭐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부분이 이미 이제 많이 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감소되는 추세에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는 모임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집단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개인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아날로그적인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연구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몰입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 온라인에서의 뭐 한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완전히 극복될 수도 없죠.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나 어쨌든 온라인 축제나 뭐 이런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제의 보완제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오리지널 메인 축제 상품이 아닌 보완제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지금 현재 축제 산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축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은 많습니다. 축제의 대체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축제의 유인 동기가 되는 부분들을 갖고 보완제를 개발해야지만 축제 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냥 뭐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어요. 가치사슬 연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예, 그동안 우리가 그 어떤 축제 현장성이라든지 축제의 어떤 발전 방향과 같은 어떤 표피적인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최주 교수님 말씀하신 축제와 관련된 가치사슬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게 지금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대부분들이 어떤 향유자 입장에서는 보완제 정도로 만약에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축제가 온라인으로 다 만들어지고 공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럼 일반 공연이라든지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지도 변별력도 안 생기고 단순히 현장을 녹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축제라고 하면 이름표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보완제 정도로 만약에 우리 축제 장류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폭이 넓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광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최희수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박승규 대표님의 이제 발제 내용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그 지역 축제 예산 집행이 그 모 언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한 97%의 축제가 취소됐는데 예산 집행은 다 했다 문체부에서 이런 그 언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 최근에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체 그 지자체에 집행되었던 예산이 42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 이제 교부가 됐지만 집행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행된 내용은 이제 전체 금액이 한 9억 원 정도로 돼 있고 이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축제의 어떤 핵심 컨텐츠를 개선하거나 또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또는 기념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용도로 이제 쓰였다라고 이제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에 치러질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어떤 그 관광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일부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축제 예산이 소비성 예산으로
이걸 이제 취소하게 되면 바로 이제 재난기금으로 이게 환수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일단 올해에 이제 중단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이 코로나 상황이 진행된다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성 경비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이렇게 축제 자체의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으로 이게 소비될 수 있도록 이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축제산업협회 이제 소달림 회장님도 이제 들어와 계시고, 여러 이제 이벤트 협회 관련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같이 그런데 이제 그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추석 이후에 그 이벤트 6개 단체장들과의 만남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때 아마 저희들이 이 지금 현재 축제 예산이 다른 데 전용되지 않도록 서로 어떤 문서라든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안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이제 바로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축제 예산이 다른 데 전용되는 것은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방역적으로 다 돌리면은 뭐 대부분이 오케이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부분도 저희 우리 축제 포럼에서조차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축제 포럼도 여러 가지 축제 현장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전에 두 분 우리 질문하셨던 회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관련 R&D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느냐,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도 향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또 다른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축제판이 이제 주로 관에 의해서 끌려가다 보니까, 관주도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축제 전문가의 역할이 있다거나, 이제 축제를 원하는 시민들, 이제 축제를 주최하는 시민들이 소신이 분명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축제를 취소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축제 감독을 할 때 어떤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분은 굉장히 소신 있게 이제 사스 때인데, 이제 예방 대책을 전부 세우고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축제 전문가나 이제 시민들이 진짜 이런 게 필요한 축제이고 약간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 없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으면 그런 축제는 이렇게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이런 이 축제 결정권자가 특히 이 축제 감독이나 이 전문가들 신뢰를 하고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축제 감독이 보통 단년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한 5년씩 임기를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 그런 소신을 가진 감독들이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 기관을 설득을 해서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축제를 참여하는 이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진 것도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제 그 축제를 이제 마치고 나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더 창조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축제를 참여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거를 이제 이 축제 개최를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꼭 대중이 모이는 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축제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이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개인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축제를 기획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우리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대안을 만들어서 이 관공서에 제출을 해줬으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취소시켜버리는 그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이 축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도 앞으로는 개인적인 그 카타르시스에 좀 더 집중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관에서 결정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견이 참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해야 된다. 해당 축제마다 그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하지 말려고 했을 때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 축제 진행이 벌써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우리 그 이명택 감독님이 바로 접속이 안 돼서 채팅으로 박승규 발제자께 질문이 있는데 제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축제의 전망이나 방향이 내년을 준비하는 이벤트 산업계에서는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 12월이 지나면 내년 상반기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코로나를 잘 극복한다면 1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까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오셨네요. 여기에 대한 우리 박승규 대표님의 답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좀 중복되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대부분의 그런 뭐 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방역 지침에서 그 행사와 관련된 축제를 포함한 행사와 관련돼서는 실내에서는 50명 그리고 실외에서는 100명이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사나 축제를 못하게 하는 구실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것이 행사와 축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실내 50명 그리고 실외 100명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축제에 비하면 그 양이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죠, 단위가.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안전한 상황에서 그 3mm라고 하는 밀폐 그리고 밀촉을 피하는 방식으로 행사 축제를 개최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분산이라는 것. 기존에 한 곳에 한 무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이 했던 그런 방식의 축제가 아니라 무대를 다양하고 그 수를 늘림으로 해서 그 각 무대에 있는 그 체험자들이나 경험자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축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에 있어서도 2, 3일 내에 치렀던 축제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좀 장기적인 축제로서 진행되는 형태로서 좀 변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오프라인 축제의 곳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좀 방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축제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 있어를 통한 오프라인 축제든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관 주도형으로서의 축제 의사결정이 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좀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방역 방침에 의해서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라는 결정이 이미 과거에 수두룩하게 나 있었거든요. 방역 거리 1단계 상황에서 취소들이 많이 행해져 있거든요. 2단계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의사결정 구조에 어떻게 하면 좀 축제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종사자들이 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고 거기에 대한 좀 의사 발언을 좀 할 수 있는 좀 힘을 좀 동원하는 것에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축제포럼의 역할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축제포럼처럼 축제 관련된 종사자가 대단위로 모여있는 커뮤니티와 집합체는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또 저도
축성 육성위원회 있지만 관련된 축성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감독님들 이런 분들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생활 방역 단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행사들을 좀 개최하려고 하는 강력한 좀 요구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예산 부분 정말 저희 축제 예산 좀 지켜내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차후의 축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말 마중물로서 쓸 수 있는 비용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다 소멸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잡아내고 지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또 개인 의견 주셔도 되고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네네. 네. 그 생각하시는 동안 좀 말해볼게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기간을 길게 한다는 거, 이 분산의 개념인데요. 분산은 과연 저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뭐 어떤 그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산이 쪼개지는 어떤 그런 효과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 어떤 콘텐츠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결혼식이 최근에 50명 단위 이하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식을 어떻게 이게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를 되게 고민했습니다. 이게 만약 풀리면은 한 행사 쪽도 다 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딱히 그런 생각들이 잘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을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게 유튜브 중계로 해서 결혼식 못 오는 사람들이 보고 한다든지 그런 개념인데 그것도 확실한 대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소통기라는 약간 툴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그 결혼식을 진행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식의 이제 형태는 예식장이라든지 부페를 하는 그런 업장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새로운 솔루션이 나타난다면은 굳이 결혼식장이라는 공간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벤트 쪽 그리고 이 축제 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사행 산업이 되지 않으려면 발빠르게 그런 대안들에 대한 생각들을 잘 잡아내야 된다는 것이 계속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거든요. 조금 뭐 말씀 그렇게 드렸지만은 중간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전보다는 훨씬 저희들의 그 생각들을 모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워낙 힘든 상황이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은 시간도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태계나 가치사슬이 붕괴 중에 있고 또 뭐 전업이나 폐업 상황이니까 굉장히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렇게 전제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축포 같은 이제 포럼이나 단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봅니다. 이 한 사회가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를 평가하려면 첫 번째로는 이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축제나 이벤트에 관한 통계는 이 국가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표준산업 분류에서도 보면 축제로 치면 아예 검색이 안 되고요. 이벤트로 치면은 기획전시, 무역전시의 하위 구조에만 간신히 나오고요. 직업 분류를 직업 검색을 해보면 거기서도 축제 전문가, 이벤트 전문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하나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에 달러당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을 보면 아는데요. 법령에 축제라고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이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한 축제라고 하는 견본 전시회 및 축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협소한 의미의 축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예산의 문제라든가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내년도의 진흥 전략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 뭐 소관 부처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정책 현황을 검토하는 통계와
그다음에 그것에 그 기반이 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협단체의 역할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법령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벤트 산업진흥법을 만들지 않으면 현재처럼 공공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이벤트 산업, 축제 이벤트 산업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유사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 협단체가 목숨을 걸고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특히나 이렇게 문화산업 하위 구조의 그 법령 제정 노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시산업진흥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벌써 4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입찰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번에 조달청하고 협의를 끝내서 80% 상한선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령 밑에 시행령이나 내규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의 조례도 첫 번째 모법과 이 하위법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소달령 선생님도 계시고 안남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모이면은 들이박아야 됩니다. 들이박아서 법령을 쟁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돈만 패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남는 방법은 뭐냐면 공공 예산이나 공공의 그 지위를 받지 않는 축제를 아예 개발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 뒤집니다. 그러니까 모이시면 한 놈만 팬다 하고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각자의 전선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생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남기건 뭘 남기건 간에 이 빙하기가 끝나면 또 파종해야죠. 그거밖에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장엄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다음 달에 모임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아까 소달령 부회장님 들어와 계신데 같이 이야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어찌되었든 축제의 본질에 맞게끔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견디자라는 이야기밖에 못할 것 같네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4시 40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이제 뭐 의견을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이 자체도 저희의 새로운 시도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축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81차 학술회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제81차 학술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바로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뭐 올해가 풍성해질지는 않겠지만 마음만으로라도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 그 다음 82차 학술 세미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헤어질 때는 항상 두 손을 부처 인접해 주시고 예, 마구마구 흔들어 주십시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세 분 발제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